자, 오늘은 이제 확률 시작했습니다. 우리 확률과 통계라는 책은 대단원으로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단원 진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확률은 경우의 수를 잘 하시면 확률은 사실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잠깐 볼게요. 70페이지 보시면 시행,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주사위 던진다 이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주머니 안에서 공이 있는데 공을 끄집어낸다 이것도 뭐 시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본 공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눈이 나오잖아요. 그럼 표본 공간은 1부터 6까지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걔를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죠. 사건은 표본 공간 안에 들어가는 부분 집합. 예를 들어서 뭐 3이 나올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표본 공간 1부터 6까지 안에서 3이 있는 건 3 하나 있으니까 그거 우리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집합을 활용하시는 것도 분명히 가능하겠죠. 자,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보세요. 71페이지 보시면 1번에 배반사건이라는 표현이 있죠. 배반사건 옆에다가 이제 화살표 쳐놓으시고 배반사건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쳐놓으시고 배반사건이라는 것은 두 사건이 서로 교집합이 없는 경우를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배반사건이라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집합이 A사건과 B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사건을 우리 배반사건이라 부르죠. 1번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입니다. 자, 그럼 A는 짝수니까 2, 4, 6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B예요. 그럼 B는 홀수니까 1, 3, 5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게 C입니다. C는 4의 약수니까 1, 2, 4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A, B, C 수는 서로 배반인 걸 몰라라? 됐습니다. 뭐 쉽네요. A와 B는 반드시 배반이겠죠? 서로 교집합이 생길 리가 없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교집합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홀수와 짝수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C하고 교집합이 생길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2번 문제 볼게요. 그래서 집합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죠.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표본 공간이 1부터 8까지 있다는 얘기고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6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A입니다. 그럼 A는 6의 약수니까 1, 2, 3, 6 이렇게 4개의 숫자를 갖고 있겠네요. A와 서로 배반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1부터 8까지 숫자 중에서 1, 2, 3, 6과는 같은 원소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러면 8개 중에 4개를 빼면 총 4개의 숫자가 남았을 거야. 그 남아있는 숫자들을 뭐 예를 들면 4, 5, 6, 7, 8 이렇게 4개의 숫자가 남았을 텐데 집합 B라는 것은 이 4개의 숫자를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죠. 4를 갖고 있어도 되고 안 갖고 있어도 되고 이런 식이야. 그죠? 5를 갖고 있어도 되고 안 갖고 있어도 되고 모두 다 갖고 있으면 B는 4, 5, 7, 8이 되는 거고 모두 다 갖고 있지 않으면 B는 공집합이 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걔도 당연히 A와 배반 사건을 만족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개수는 모두 몇 개다? 우리 고1 때 배웠나요? 2의 4승계 부분 집합의 개수의 개수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확률의 뜻이 나오죠. 확률은 수학적 확률, 통계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기하학적 확률은 교과가 바뀌기 때문에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통계학적 확률도 나오지 않아요. 통계학적 확률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확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사위를 좀 잘못 만들어서 던졌더니 원래는 1의 눈이 나오는 확률 6분의 1이 돼야 되는데 계속 던져보니까 실제로 6번 중에 한 번이 아니라 5번 중에 한 번이 1의 눈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럼 이건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그 주사위는 확률이 5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계학적 확률을 걸려들기 때문에 어떤 표를 주고 자료를 줘야 되는 문제라서 출제될 가능성은 사실 없죠. 통계학적 확률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수학적 확률만 하시면 되죠. 수학적 확률은 분모는 나올 경우의 수.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면 6면이니까 6 쓰시면 되고 분자는 아니죠. 분모는 전체 경우의 수. 미안합니다. 분모는 전체 경우의 수니까 6 쓰시면 되고 분자는 뭐 홀수 그러면 1, 3, 5 3개 있죠. 그럼 3가지니까 3 쓰시면 이 둘을 계산하는 것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수학적 확률이라는 표현을 배우지만 않았지 사실 중학교 때부터 확률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동전 던지면 앞뒷면 두 가지 중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쓰니까요. 그죠?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선생님이 확률은 경우의 수만 잘 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니까 이 주사위는 11부터 시작해서 66까지 총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분모는 일단 36이 될 거고요. 1번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두 눈의 수가 같으면 11부터 66까지 그렇죠. 잘할 수 있죠?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같습니다. 두 눈의 합이 8일 확률은 이제 순서상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앞에가 1이 되면 뒤에가 7이 돼야 되니까 7은 없잖아요. 1부터 시작할 수는 없고 여기가 2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2, 6부터 시작해서 6, 2까지 그죠? 총 몇 가지 경우가 생기게 됩니까? 5가지가 생기니까 36분의 5 쓰시면 되고 나오는 두 수의 곱이 완전제곱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완전제곱수를 좀 구해주시면 되죠. 1 나올 수 있고요 4 나올 수 있고요 9 나올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16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25도 나올 수 있고 36도 나올 수 있네요. 1이 나오려면 순서상이 1밖에 없고 4는 1, 4, 2, 2, 4, 1 그렇죠. 이건 세 가지가 가능할 거고 9는 1, 9 안 되니까요. 이것도 한 가지밖에 안 되겠죠. 16은 원래는 1, 16 안 되죠. 2, 8 안 되죠. 4, 4밖에 안 되니까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경우수를 세주시면 여기 25도 한 가지일 거고 36도 한 가지일 테니까 전체 합을 구하면 당연히 8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36분의 8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뭐 쉽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겹치니까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덧셈 정리까지는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는 중학교 때 내용과 완전히 겹칩니다. 4번 A, B, C, D, E, F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그거까지 끊어보세요. 뭐뭐 할 때라고 나오지? 여기까지 우리 뭐라 부르냐면 뭐뭐 할 때까지를 우리는 전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사건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 B, C, D, E, F가 6명이 일렬로 앉으니까 당연히 전사건은 몇 팩토리얼이 됩니까? 6팩토리얼이 될 거고 A, B가 이웃하여 앉게 된다 그랬으니까 A, B 둘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A, B 둘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2팩까지 그죠? 요거하고 나머지 4명이니까 얘하고 나머지 4명 총 5가지니까 5팩까지 이렇게 써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 문제 풀었을 때 이 분자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풀었죠. 우리 앞쪽에 나오는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그래서 분모 전체의 경우의 수만 갖다 놓으면 되니까 경우의 수만 풀 줄 아시면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번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라고 나와 있는데 8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C와 T 사이 뭐 할 때까지가 전사건이니까 8개의 문자였으니까 그럼 8팩 갖다 쓰시면 되고요. C와 T 사이에 C와 이렇게 블랭크 T 사이에 라고 했으니까 CT를 나열하는 경우에 수는 일단 6팩까지가 될 거고 그럼 CT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그럼 6개가 남았거든요. 6개 중에 2개를 골라서 2개의 문자를 집어넣는 거니까 6 퍼미테이션 2가 맞겠죠? 그럼 요것이 결국 한 개의 그룹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몇 개의 문자가 남았습니까? 8개에서 결국 2개 갖다 놨죠? 6개 중에 2개 골라 넣었죠? 그럼 4개를 뺐으니까 총 4개가 남았을 테니까 결국 몇 팩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5팩 쓰시면 되겠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립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순열에 대한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겠죠. 1번 보시면 5번에 1번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들어앉는데요. 총 7명이 원탁에 들어앉죠. 동그란 원탁에 7명이 앉습니다. 그럼 당연히 몇 팩이야? 그렇지 6팩 쓰시면 되고 남학생끼리 이웃할 확률 그럼 남학생 둘을 한 묶음으로 묶어주면 2팩이 될 거고 남학생 한 그룹과 여학생 5명이니까 총 6명 생각하시면 되겠죠. 6명이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5팩 쓰시면 되겠네요. 아 정말 쉽네요. 그죠? 그래서 쓰시면 되고 2번
부모님을 포함해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거기까지 끊으시면 전사건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부모는 몇 팩이요? 그렇죠. 이제 5팩이겠죠. 원탁이니까. 부모님이 마주봐요. 그러면 원탁에 아버지가 먼저 앉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자리를 고르지 않죠? 이게 원수의 특징이라고 했고, 그럼 아버지 건너편에는 어머니가 앉아야 되니까 어머니도 자리를 고를 수가 없죠. 그 원탁에 2명이 들어가서 앉았고 이제 자리가 4개가 알려있는 상태니까 몇 팩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3팩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리를 고르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는 자리를 고르지 않고 아니구나. 부모가 앉았으니까 미안합니다. 부모가 앉았기 때문에 4개의 자리는 넘버링 돼야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4팩을 갖다 쓰셔야 돼요. 아버지가 한 명 앉는 순간에 원탁은 이제 원수전이 깨져 있는 상태인데 아버지 건너편에 어머니가 앉아야 되고 나머지 4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4자리에 자식들이 앉는다 생각하시면 당연히 4팩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1, 2, 3, 4, 5의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그랬으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드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에 각각의 숫자가 5개씩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1부터 5까지 0이 없으니까요. 그럼 4자리 정수를 만들기 때문에 5개 해서 5의 4승이 전체 경우수가 될 텐데 이 수가 짝수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짝수가 되려면 마지막 수는 2하고 4가 올 거고 앞에 세 수는 어차피 5가지의 경우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세 수는 5의 3승이 될 거고 2가 올 때 4가 올 때 경우수는 같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배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가죠? 그죠? 이게 중복수열을 이용한 확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들어가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까요? 7번은 A, V, O 아보카도네요. 얘를 일렬로 나열할 때 그랬습니다. 일렬로 나열하니까 같은 것인의 순열이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A하고 요 A하고 서로 같고 O하고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7팩 나누기 2팩 곱하기 2팩을 쓰셔서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되고 모음끼리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모음은 지금 뭐가 모음이냐면 AO가 모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4개가 서로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4개를 다 묶어서 모음의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주시면 4팩 나누기 둘이죠. 2팩 곱하기 6팩 쓰시면 되고 그럼 모음 한 묶음과 나머지 몇 개가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까? 하나, 둘, 3개가 남아있으니까 모음 한 묶음과 3개 그럼 곱하기 몇 팩이야? 그렇죠. 4팩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죠?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초록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총 공의 숫자가 10개 있는 거죠.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거니까 전사건은 당연히 10 컴비네이션 4가 될 겁니다. 꺼내서 나열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꺼내기만 하니까요. 10 컴비네이션 4가 되는 거고 1번 4개 모두 초록 공이 나올 확률. 그 분모는 이제 이거 쓰는 걸로 하고요. 분자는 4개가 모두 초록공이 나와야 되니까 초록공이 5개 있었거든요. 5개 중에 몇 개를 꺼내겠다? 4개를 꺼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번 흰공이 2개, 검은공이 2개가 나올 확률. 그럼 흰공이 2개니까 흰공이 3개 중에 2개를 꺼내고 그죠? 그리고 고니까 엔드죠. 검은공이 2개니까 검은공이 2개 중에 2개를 꺼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뭐 3가지가 될 것 같고 3번에 흰공이 2개 나온 확률. 그럼 흰공이 2개니까 3개의 흰공 중에 2개를 꺼내는데 나머지 공은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공이 지금 나머지 몇 개 남았습니까? 그렇지. 흰공 3개를 제외한 7개의 공이 남았으니까 7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더 뽑아서 전체 4개를 맞춰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 놓치기 쉬우시니까요. 요거 별표 치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죠? 그죠? 저거 놓치기 쉬워요. 저 부분이 왠지 안 꺼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놓치기 쉬우니까 저거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시 앞으로 넘겨서 뒤로 가봅시다. 9번 문제 보자. 9번 프리지아, 장미, 수서나 튤립을 판매하는 꽃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송이를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프리지아를 뽑는 개수를 A개라고 생각하시고 장미를 B개, 수선화를 C개, 튤립을 D개라고 놨을 때 합쳐서 총 5개를 뽑아내는 거죠.
보다시피 0부터 5까지 모두 가능할 거니까 당연히 얘는 뭐다? 선생님 중복조합이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합에서 뭐 극강의 단원이 되겠죠. 수선화가 2송이가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수선화가 두 번째, 세 번째였죠? 그러니까 너는 2가 되는 거지. 옆으로 넘기면 3이 될 거고 종류는 3개였을 테니까요. 3H, 3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2번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때 그러면 각각의 저금통에 들어가는 500원짜리 개수가 A, B, C라고 보면 총 얘가 8을 만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사건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안 넣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3H8이라고 쓰시면 되는 건데 나올 사건은 뭐였습니까? 적어도 한 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이니까 여기까지 전사건이고 이제 나올 사건은 결국 하나씩은 넣어야 한다는 내용 같은 거죠. 그럼 프라임 찍어주고 3 빼주면 돼서 얘가 5 쓰시면 되니까 그렇네요. 얘는 3H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죠? 그죠? 오케이. 자, 마지막 통계학적 확률 한번 가볼게요. 통계학적 확률.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10개의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마지막에 흰 공의 개수를 묻길래 흰 공의 개수를 n개라고 생각하면 검은 공의 개수는 10개에서 n개를 뺀 것만큼 남아있겠죠?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공을 2개를 꺼내는 거죠. 2개를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3번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이 확률이 3번에 한 번이니까 3분의 1의 확률이 된다는 얘기죠. 3분의 1의 확률을 따르면서 2개 모두 흰공이었으니까 흰공 n개 중에서 2개가 모두 나왔다는 뜻이 되는 거죠. 다시 볼게요. 10개 중에 2개를 꺼냈을 때 흰공이 n개 있을 때 n개에서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면 그게 3번에 한 번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만 풀어내시면 n의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뭐 n에 대한 2차 방식 하나만 풀어내시면 결과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기도 간단하게 해결 가능하니까요. 끝까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기하학적 확률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교과 밖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보시면 돼요. 면적의 비가 확률을 대신한다라는 것이 기하학적 확률의 가장 큰 전제죠.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쭉 넘기셔서 확률의 덧셈 정리로 가주시면 확률의 덧셈 정리는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같습니다. 같은데 그 부분들을 수식으로 나타내고 연산을 통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과정이 좀 나오는 것 뿐이지 지금 우리 배웠던 내용하고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그냥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확률의 덧셈 정리 이런 걸 생각하시면 더 어려워져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그러면 50개의 카드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거겠죠.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 3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요? 3의 배수는 48이 3의 배수니까 총 6개의 3의 배수 16개의 3의 배수가 있을 거야. 4의 배수는 몇 개 있겠죠? 4의 배수는 48이니까 12개의 4의 배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뽑아내시게 되면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 결국 12의 배수가 2번 뽑히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몇을 빼면 되겠습니까? 12의 배수는 4개 있을 테니까 4개 빼주면 됩니다. 선생님 사실 여기다가 다 컴비네이션 1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한 개를 뽑는 거나 어차피 결과가 같아서 생략한 거거든요. 밑에도 50 컴비네이션 대신에 50 쓰셔도 상관없어요. 얘가 아니죠? 한 개를 뽑는 거니까. 다음 표시 넘겨볼까요? 자, 12번 흰 공이 4개, 빨간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그랬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총 7개의 공이 있었고요. 여기서 2개의 공을 꺼낸다는 뜻이 될 거야. 그치? 그랬을 때 2개 모두 같은 색. 그러니까 흰 공 4개 중에서 2개가 나오거나 그죠? 빨간 공 3개 중에서 2개가 나오는 경우가 2개 모두 같은 색이 되겠죠? 선생님 방금 문제 풀면서 거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거나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당연히 더해줘야 될 거고 이걸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교집합은 당연히 없겠죠. 이 두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뒤에서 교집합에 대한 얘기를 다시 빼낼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는 교집합이 생겼으니까 빼줬고요. 이해가죠? 그죠? 오케이. 다시 한번 13번 문제 볼게요. AB 사건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PA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2분의 1이라고 나왔죠? 선생님이 이 기호를 설명 안 해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전체 중에서 A가 나타낼 확률이 2분의 1이 된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그러면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을 A라고 생각했을 때 그 확률을 구하면 2분의 1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P가 probability 약자거든요. PA는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PB 똑같죠? B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은 얼마다? 12분의 5다 라고 나왔네요. 세 번째, P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 확률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3분의 1이라고 나왔는데 얘들아 여기 봐봐. 왜 우리 집합에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 배웠죠? 여기 여집합으로 밖으로 빼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확률은 뭐와 같냐면 합집합의 여집합의 확률이니까 사건 확률은 항상 전체가 얼마죠? 그렇죠. 전체는 1이에요.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는 여집합이라는 건 전체에서 합집합의 확률을 빼버리면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되겠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여집합의 확률은 항상 전체에서 빼줘야 되는데 전체는 항상 1이니까 1에서 빼준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합 B가 얼마가 되겠다? 따라서 PA 합 B가 얼마를 만족하겠습니까? 당연히 3분의 1을 만족하겠네요. PA가 있죠? PB가 있죠. 요거 두 개 더해서 교집합을 빼주면 우리 집합에서 배웠으니까 요 두 확률을 더해서 교집합을 빼주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합집합이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합집합 3분의 2라는 확률은 두 확률의 합에서 12분의 5라는 두 확률 합에서 PA 교집합을 빼주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런 연산 좀 귀찮고 불편하시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문제 푸셔도 돼요. 근데 그렇다고 귀찮지 않진 않죠. 벤 다이어그램 문제 푸셔도 되고 이렇게 연산으로 해결해 주셔도 됩니다. 14번 문제 볼까요?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50개의 카드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건데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4의 배수가 될 사건을 A라고 놨을 때 4의 배수가 아니고요. 5의 배수가 나올 사건을 B라고 놨을 때 B도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럼 이 둘의 교집합을 구해주면 얘네가 말하는 다시 읽어볼게요. A가 4의 배수가 나올 사건, B가 5의 배수가 나올 사건이거든. 4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닌 것, 그죠? 교집합이죠. 이것의 확률을 물은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저렇게 집합으로 표현하시면 문제를 좀 편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합으로, 사건을 집합으로 생각해서 문제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것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여집합을 뽑아내시면 결국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PA 합 B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확률을 구하지 말고 A 합 B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는 형태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그럼 A 합 B라는 것은 4의 배수의 개수, 50까지 4의 배수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됩니까? 4의 배수는 12개가 되는 거고 5의 배수는 총 몇 개가 되죠? 10개가 되겠죠? 여기서 4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교집합은 4의 배수, 5의 배수 교집합은 20이니까 그럼 여기는 두 가지가 되겠네요. 40까지 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PA 합 B를 계산할 수가 있고 요걸 대입해서 1에서 빼주시면 결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확률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완전히 같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이제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15번 볼까요? 주머니 속에 5개의 흰 공과 3개의 빨간 공이 들어있습니다. 흰 공 5개 하고 빨간 공 3개가 들어있죠.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그러니까 8개 중에서 몇 개를 꺼냈습니까? 2개를 꺼낼 때 적어도 한 개가 흰공. 그렇지. 적어도 한 개가 흰공이라는 건 흰공이 2개 나오거나, 그죠? 흰공 하나 빨간 공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 경우보다는 빨간 공 2개가 나올 것이 더 적으니까, 전체에서 빼는 형태로 6건을 풀면 되겠죠? 우리 왜 중학교 때도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이 나오면 6건으로 푼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렇게 우리 암기에서 많이 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흰 공이 적어도 하나 나와야 돼. 그러면 빨간 공이 2개 나올 확률을 구해서 그 확률을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뭐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니까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16번. 16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인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눈의 합이 5 이상이 되는 건 생각보다 되게 많죠. 1일 때도 1, 4, 1, 5, 1, 6 이렇게 그죠? 그걸 다 세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두 눈의 합이 5 이상이 되는 것보다는 두 눈의 합이 1, 2, 3, 4가 되는 것을 구하는 게 쉽거든요. 물론 두 눈의 합이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지워주시면 2가 될 확률, 2가 될 사건은 1, 1 하나밖에 없고요. 3이 되는 건 1, 2하고 1, 2, 1 두 개밖에 없고 4가 되는 건 3, 1 그리고 2, 2 그리고 1, 3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경우의 수가 총 6개밖에 생기지 않는 거죠. 나올 사건이 6개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주사위 2개 던졌으니까 분모는 당연히 36이 될 거고 36분의 6을 쓰시면 합은 확률은 얼마입니까? 6분의 1이 되는데 저거 아닌 거 구하는 거죠. 아닌 거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사건으로 답은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1-6분의 1 쓰셔서 값을 계산해 주시면 6분의 5구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3주차 수업은 좀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게 연습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까지 해서 하면 수업이 좀 길어지겠죠. 연습 문제까지 꼭 잘 풀어보시고요. 모르는 것은 꼭 질문하시고 좀 버거우시면 스텝 1이라도 정확하게 좀 풀어보세요. 그리고 스텝 2는 학기 중에 푸시고 학기 중에 다른 책하고 같이 나가시면서 푸셔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다시 푸셔야 될 테니까 스텝 1 정도만 정확하게 풀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쵸? 선생님이 설명해드린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적용 잘 해보시고 열심히 한번 풀어보세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겹치니까 중학교 책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고 중학교 책보다는 경우의 수 파트를 공부하셔야 될 테니까요. 1학년 파트에 나오는 마지막 경우의 수 파트 그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1학년 때 나왔던 경우의 수는요 2학년 때는 출제가 당연히 되지 않죠. 근데 경우에선 출제가 되지 않지만 확률에선 지금 이렇게 배웠던 경우의 수를 활용해서 출제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대비하기 위해선 1학년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과정 공부 잘 하시고 여기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